누가 시켰냐라는 거죠. 이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경찰, 이진숙 면직되자마자 자택에서 체포, 선거법 위반 혐의였다라는 겁니다. 사진 잠깐 보실까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지금 손을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내가 수갑을 찼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어제 오후 4시 6분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경찰에 체포가 돼서 온 이진숙 전 위원장의 모습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 요구서를 3차례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출석 요구서도 때로는 출석 요구한 날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된 날이 9월 27일이었어요. 그것도 그 출석 요구서도 9월 27일 지나서 받았습니다만, 그날은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겁니까? 네, 여기 보겠습니다. 자택 인근 체포 이진숙, 수갑 찬 채 격앙. 이재명, 정청래가 시켰냐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직접 지금 들어보셨죠. 최창일 교수님, 이진숙 전 위원장 지금 누가 시킨 거예요?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시켰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시켰다고 보기 어렵죠. 근데 이진숙 위원장이 워낙 전 위원장입니다만 워낙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인물이었어요. 지금 아까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해 유튜브에 나와서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한 일도 시킨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당시 이제 탄핵 가결 직후인데 물론 직무정지됐습니다만 위원장 직분은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저런 단어를 쓰고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상당히 논란을 많이 일으켰죠. 민주당이다, 좌파 집단이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방해한 사전 선거 운동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공직자로서는 어쨌든 맞지 않는 공무원 중립 위반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경찰의 설명은 6차례에 걸친 서면 출석 요구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다양한 형태의 출석 요구가 있었다. 소환에 불응했다라는 거죠. 근데 본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온 적도 있다. 날짜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꽤 많이 있었는데 경찰로서는 당연히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니까 그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 신청했던 것이고, 그 이제 발부가 된 겁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데, 이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완전하게 정치인의 유세 같아요. 체포 당하면서 저렇게 격앙된 얘기를 하는 걸 잘 보지 못했어요. 포토라인에 쓴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볼 때 뭐 저렇게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일단 또 하나가 언제부턴가 공직자도 그렇고 말이죠. 정치인들이 이 출석 요구, 소환 요구에 너무 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 공권력이랄지 이런 것들에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응징이기도 한 것 같아서 저렇게 주장합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여야 간의 논란도 그렇고 정치권의 큰 이슈가 앞으로 좀 당분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워낙에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었었고, 관련해서 출석 요구를 했지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체포될 법한 상황이다. 누가 이걸 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경찰이 왜 저렇게 무리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안에 모기가 들어갔다고 모기 잡으려고 칼을 뽑는 거 견문 발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안에 뭐 모기 잡으려고 집에 불 지르는 거나 저 무슨 차이가 있나. 경찰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하고 얼마든지 사전 대화라든지 물림의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탄핵 소추되자마자 다음 날 방송에서 나가서 한 일이
그 뭐 좌파나 민주당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하는 집단이다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그 선거법이나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 뭐 그거를 거는데 저게 그렇게 중대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제 체포영장 집행하는 날도 전날 그 방송 미디어 통신법이 통과돼서 자동 면직됐잖아요. 면직돼서 하루 만에 저렇게 잡아들이는 게 저거 누가 봐도 저거는 그 현 정권에 대한 아첨 수사고 저는 정치 경찰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저렇게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 네. 특히 추석 전에 추석 때 집집마다 가족들 모여서 정치 얘기들 많이 하는데 꼭 왜 이때 이 악수를 뒀냐 이거죠. 저는 뭐 대통령실이나 행안부에는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보고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다만 이제 반응을 안 보였겠죠. 예스냐 노냐는 얘기는 안 했지만 네. 보고는 했을 거다. 그렇지만은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그냥 집행했는데 저게 굉장히 저는 악재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약간 경찰이 좀 무리수를 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이 경찰 입장에서 무리수를 둔다는 건 다 위에 윗선에 보고를 하고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움직인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었는데 한 분은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 출석에 불응하지 않았느냐. 아니다. 좀 추석 연휴 앞두고 무리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일단 경찰은 3회 이상 체포에 불응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언으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이런 혐의로 해서 3회 이상 조사에 불응하면 통상 체포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실무상으로는 이제 그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응하지 않았을 때 네. 뭐 한두 차례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사유를 이제 소명을 하면 이제 그 사유를 좀 들어주긴 하거든요. 수사기관에서도 뭐 어떤 일정 때문에 바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연장을 해주는데 네. 근데 세 차례 정도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할 수가 있고 그 이제 절차가 이제 체포영장입니다. 체포영장도 이 수사기관에서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지금 발부가 된 거거든요. 그럼 네. 법원에서도 이 출석을 불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사유가 있다라는 게 이제 소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뭐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당한 그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이고 정당하게 발부된 이제 영장에 따라서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 체포가 또 부당하다라고 또 보기는 어려워서 사실 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한다라고 뭐 인터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이 뭐 부당한 수사, 뭐 부당한 체포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이게 뭐 부당하고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얘기인즉슨 뭔가 소명이 됐으니까 발부를 해줬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현재 수사 중인데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해서 뭐 6번 뭐 이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3번 이상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원래 원칙대로 우린 한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진숙 전 위원장 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오늘 조사에서는 일단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제로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출석을 불응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으로 뭐 종료가 됐습니다. 경찰이 6회에 걸쳐서 그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은 맞는데 자택에 등기로 보냈다고 하는데 저희는 등기를 수령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은 출근을 해서 집에 없었고 바깥 분께서도 집에 없어서 등기를 못 받았기 때문에 등기는 아마 수령이 안 됐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사과장하고 구두 협의를 딱 한 번 했는데 수사과장에게 이진숙 위원장이 왜 사전 일정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팩스 출석 요구서를 보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건 허위 공문서에 가까운 공문서 작성을 통해서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일 바로 체포적부심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 쪽의 변호인의 얘기를 지금 직접 들어봤는데 내일 바로 체포적부심 신청할 예정입니다라고 저기 지금 저 얘기가 어젯밤 9시가 좀 넘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어제 말한 내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오늘 체포적부심 바로 신청이 할 거다라는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경민 변호사님, 체포적부심은 이제 신청이 들어가면 한 48시간 이내에 열어서 이 심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 오늘이 3일이니까 5일 안에는 이게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네. 이게 이제 세 차례 이상의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발부가 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심리하는 물론 이제 판사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체포적부심을 심리하는 판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각할 가능성이 너무나 이제 크다고 보여지고요. 이 체포적부심을 실무에서 신청하는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을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조사를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석방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뭐 혐의가 중대하다라고 하면은 뭐 구속영장까지도 이례적으로 아주 이례적으로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수순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체포적부심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기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포적부심 자체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지가 않은 데다가 신청을 해도 뭐 법관은 다른 법관이 이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사실 이게 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신청하는 경우도 많지 않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라는 약간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쪽에서는 아니 억울하다. 우리는 그동안 조율을 해왔었고 그리고 다 일이 있었다. 최근에 27일에 우리를 불렀는데 그때도 우리 굉장히 바빴어요. 다 일을 하고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냐?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바로 그날의 이진숙 전 위원장의 모습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이죠. 네, 국회 본회의장 이날 이 조직 개편안 필리버스터가 계속 쭉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조직 개편안 안에 뭐가 있었느냐? 방통위가 폐지가 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생기는 그 안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 거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필리버스터 나는 앉아서 다 들었다. 이 논의를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지금 최창일 교수님. 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여러 번 부르고 했어도 내가 다 국회에 가고 일하느라고 못 간 건데 연락을 안 받은 것도 아닌데 체포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날은 이제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제 법이 네. 통과되는 날이니까 거기다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니까 위원장이니까 거기 참석해야 되겠죠. 답변할 일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미 그 전에 6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면 출석 요구서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 전날의 그 상황 가지고만 얘기하는 건 전 논리적 그 합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 차례 불응한 거예요.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원에서 볼 땐 체포영장이 집행할 만한 그러한 발부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했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왜 그럼 체포영장 신청했냐 이 얘기인데 수사기관으로서는 신청할 수밖에 없죠. 한두 차례도 아니고 벌써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걸 했었던 것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저에게 발언한 유튜브에 나가서 발언한 게 뭐게 대단하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요. 전 상당히 엄한 거라고 봅니다. 공직자가 저렇게 민주당 뭐 좌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보수의 전사다 이런 표현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보다 더 중요한 발언이 어디 있겠어요. 공직자로서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경찰이 대단히 엄하게 봤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조사하려 했던 것인데 출석에 불응했고 따라서 영장을 신청한 거라서 그 당일날에 저 문제 가지고만 해서 체포영장 신청이 잘못됐다. 발부된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이 6번이나 불렀는데 안 갔다는 건데 9월 27일 그날 하루만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오히려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앞에 5번은 그럼 왜 못 갔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했다면 과연 체포영장까지 또 이 청구해서 발부를 받았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럼 또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아까 이경민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사실 이 신청해서 청구하는 경우도 많지도 않고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또 받아들여져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경찰이 대망신을 당하는 거죠. 무리하게 체포를 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체포영장도 따로 있지만은 또 구속영장 청구도 48시간 내에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검사가 구속영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뭐 검사 단계에서도 기각할 수 있을 가능성도 많고 체포영장도 저는 오히려 그 받아들여져서 석방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너무 6번을
출석 요구를 해서 거절했다고 하는데 네. 6번을 아마 경찰이 판사한테 얘기할 때는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은 다 빼고 거절했다는 것만 또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마 판사가 다시 보면은 판단을 다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체포까지 될 상황이 아닌 게 감사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주의 조치 내렸거든요. 네. 고발한 것도 아니고 징계한 것도 아니고 주의 내린 건데 이거를 굳이 체포해서 수갑 채워서 우선 물론 뭐 법적 테두리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으로 보면은 취임한 다음 날 탄핵 소추되고 본인이 임기가 이재명 정부가 왔지만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남았는데 내보내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만들고 또 그 법에 의해서 면직된 다음 날 저렇게 수갑 채우고 체포까지 돼서 끌려가는 모습 누가 봐도 저 정치 보복 이 냄새가 좀 강하지 않느냐. 누구라도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의 뜻에 어긋나면은 얼마든지 저렇게 당할 수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무리한 수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 말씀 일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이미 민주당과 갈등이 아주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이 민주당과 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그간에 쭉 걸어온 길을 좀 같이 좀 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네. 일단 처음에 여기 8월부터 좀 보죠. 2024년 8월, 작년 8월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게 9월에 가서 이 9월에 가서 이 좌파 집단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라는 이번에 이 논란에 이 발언이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관련해서 이 발언과 관련해서 2025년 7월, 지난 7월이죠. 감사원이 이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라고 주의 조치를 줍니다. 그리고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또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고발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월에 조직 개편안이 아예 통과가 되죠. 이 조직 개편안 안에는 방통위가 폐지되는 안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폐지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실제 이 법이 공포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자동 면직, 위원장직에서 자동 면직이 됐고 그리고 그 이튿날인 어제 집 주차장에서 체포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최천일 교수님. 네. 이게 사실 추석 연휴에도 밥상머리 민심이 또 상당하거든요. 그럼 또 마침 아까 뭐 윤영걸 대표님이 말씀드린 체포된 타이밍이 가족들이 다 모이는 추석 연휴 시작 그 직전 날 오후 4시에 또 체포가 됐다. 또 약간 묘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일단 뭐 체포영장이 신청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게 발부됐기 때문에 경찰은 영장에 따른 집행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공교롭게 추석 이제 바로 연휴 시작하기 바로 전날 그야말로 추석 전야에 이제 저런 영장이 집행됐으니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굳이 그렇게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고래의 명절인데 고유 명절에 저렇게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게다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건 좀 부차적인 얘기라고 봐요. 수사기관도 그렇고 이제 공권력이라는 게 날짜를 봐서 명절이라고 안 하고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감안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전 본질은 아닌 것 같고 역시 상당히 논란적이긴 해요. 지금 워낙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건 저런 발언이 있었고 당시 탄핵이 된 후라 하더라도 이제 물론 나중에 기각은 됐어요. 탄핵이 기각은 됐는데 헌재에 의해서 공직자 신분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저런 발언을 한다. 게다가 그거에 대한 발언 때문에 고발이 됐고 민주당과 시민단체 고발한 거 아닙니까? 고발이 됐으니까 그걸 수사기관은 수사하는 것이고 하기 위해서 불렀고 응하지 않았고 영장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됐어요. 물론 나중에 체포적 부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체포적 부심 기각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논리 같은 것 또는 정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반발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명분은 없다. 저런 얘기가 최종적으로 어떤 혐의가 되고 구속영장이 신청될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발언을 했던 건 어쨌든 선거법이나 공무법 위반으로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 집행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응하지 않으니까 체포영장 집행했잖아요. 그 이하도 아니다. 과도하게 왜냐하면 이진숙 전 위원장이 워낙 정치적인 논쟁을 유발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슈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이지 영장에 따른 집행을 했던 것이다. 너무 이렇게 과하게 얘기할 건 없다라는 게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네.
공교롭게 좀 타이밍이 좀 그렇긴 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여러 번 소환을 요구를 나오라고 요구를 했고 하지만 응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 순서에 따라서 영장을 치고 이 발부를 받아서 이 체포를 한 거 아니겠느냐. 그게 다만 타이밍이 좀 그랬을 뿐인 건데 공교로울 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저희가 말씀드리죠. 여기 방통위 설치법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되고 이거 조직 개편안이 9월 30일에 통과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0월 1일에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되면서 자동 면직이 됐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날 면직된 바로 이날 마지막 이제 퇴근길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 잠깐 보고 오실까요? 그 소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떠오르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 새로 오는 분한테 내가 당부할 건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 말 안 듣는다고 잘라내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말 잘 듣는 분이 오지 않겠어요? 예, 수고 많았어요. Goodbye and see you. 네, Goodbye and see you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 see you. 언제 또 보자는 거지. 사실 저 발언 때문에 논란도 상당히 있었어요. 언제 6월 지방선거 때 보자는 건가? 이런 논란도 있었었는데 근데 이렇게나 빨리 볼 줄은 몰랐다. 영등포경찰서에서 체포된 모습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 이 체포된 소식에 최민희 이 과방위원장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라도 자연인 이진숙 씨의 범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기 바랍니다. 만시지탄입니다. 라고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추석을 앞두고 권력의 하수인들이 무언가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물가를 잡으라고 했더니 물가는 안 잡고 이미 법 만들어서 내쫓아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잡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현지 비서관의 문제가 터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결국은 추석 밥상에 이 모든 것들을 감추고 올린다는 것이 결국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였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경찰도 다 써먹고 나면 반드시 용도 폐기될 것입니다. 대법관을 증언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법관이 이제 30명이나 되니 권력의 입맛에 맞게 판결해주면 누구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 이제 대법관의 문이 활짝 열렸다. 말 잘 들으면 대법관 시켜주고 말 안 들으면 옷 벗기겠다는 협박입니다. 공포정치입니다. 지금 이게 한가위를 앞두고 이재명 정권이 벌이는 야만적인 정치입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를 잠깐 들어봤었는데 최창일 교수님, 네. 장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근데 물가는 올리고 김현지 부속실장 이 얘기가 자꾸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이걸 덮으려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밥상에 올린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 저 논리란 말이죠. 네. 그야말로 추석 전에 이제 저렇게 체포를 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진숙 이슈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 정치적인 논리로만 본다면, 정치공학적으로 네. 본다면, 전 저렇게 보는 거는 어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가 부당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야당 대표로서 지금 여당을 비판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걸 다 그렇게 이슈 덮는 걸로 해석하면 어떡합니까? 또 하나 지금 말씀 중에 네. 장 대표 말씀 중에 대법관 증언이라는 게 이제 대법관 문을 활짝 열어서 거기 어쨌든 간에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하면 대법관이들 길이 열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했는데 대법관 증언 얘기는 원래 올해부터 있었던 얘기고 법원 내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에 대법관이 많은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대법관 숫자가 되게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판사도 적은 편이고. 근데 저 부분을 지금 이제 체포에 연결시켜서 대법관 직원이 공포 정치다, 야만 정치다라는 것은 정치적 수사라고 하더라도 논리가 좀 비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최창일 교수님 말씀, 윤영걸 대표님, 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한 게 여당에는 좀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걸 이렇게 뭐 밥상머리에 이걸 대신해서 올리려고 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경찰이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에 네. 수갑 저렇게 채우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눈치 없는 사람들의 과잉 충성?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하. 간신보다 더 위험한 게 눈치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추석의 최대 밥상 화두가 뭐겠어요? 검찰청 폐지예요. 정부 조직적 개편에서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석 밥상에 꼭 올리겠다고 하는데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경찰한테 다 넘기면 경찰이 제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독립성을 갖고 할 수 있을까? 중대범죄수사처가 행안부 소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수사는 경찰이 다 할 텐데 그나마 검찰이 할 때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에 경찰이 방통위원장 그만둔 하루 된 사람을 수갑 채워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걸 보고 그때 중국의 저 공안들 하는 거랑 비슷하다. 우리나라가 공안 통치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굉장히 약재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저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겠다.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저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잊혀져 가는 단계인데 오히려 지금 이슈가 되잖아요. 예. 좋은 이름이든 나쁜 이름이든 정치인들은 자꾸 언론에 나와야 되거든요. 네. 내년 지방선거에 잘하면 출마가 가능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걸로 봐서 지금 현 정권에서 저는 굉장히 악수를 뒀다. 중대범죄라고 하기는 저렇게 급하게 하루 만에 끌고 가는 모습은 네. 중대범죄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약하잖아요. 예,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상상치 못한 일을 한다. 물론 공직자로서 좋은 일은 아닌데 탄핵당하고 소추당하고 홧김에 했을 수도 있는데 유튜브 가서 그걸 갖고 저렇게 중대범죄 혐의로 해서 체포까지 해가는 거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지나치게 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눈치 없는 사람들의 과잉 충성 아니겠느냐라고 나는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석 연휴 시작될 때 체포해서 수갑 채워서 데리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이게 뭐 민주당 쪽에 좋은 것이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 아까 살짝 저희가 요걸 깜빡하고 못 짚었는데 이경미 변호사님 체포를 한다고 할 때 꼭 수갑을 또 채워야 되는 거냐 수갑 안 채우고 그냥 체포할 수도 데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출석을 불응을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네. 도주의 우려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호를 이제 어쨌든 개구를 사용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안 하고도 집행을 할 여지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사유도 있다라고 이제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뭐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지 뭐 일반인들도 사실 이제 체포를 해서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 수갑을 채우는 게 맞긴 맞다. 왜냐하면 이 나오라고 했는데 불응을 했기 때문에 체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선 수갑을 하는 게 맞긴 맞다. 물론 안 하고 할 수도 있긴 있다라는 취지의 또 말씀을 하셨어요. 살짝 좀 판단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어제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지금 압송이 된 이런 모습까지 공개가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야권에서는 여권이 추석밥상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올리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권은 야당이 추석밥상에 이걸 올리고 싶어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체 뭔지 다음 키워드로 만나보실까요?